네, 여러분이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 남성이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컵의 독특한 모양을 보면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기이한 풍습이 존재했던 사례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한 부족이 가진 풍습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식인 풍습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부족이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성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는 또 다른 악습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악습은 모자 간의 사랑까지도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인도의 악습들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사라지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셔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지구상의 일부 외딴 지역에서 식인 풍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런 일이 인도에 있는 아고리 부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고리 부족은 인도 북부의 바라나시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겐지스강과 가까운 지역을 거처로 삼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고리 부족의 구성원들은 주로 화장터 근처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은 시바신과 칼리마 여신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장소로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풍습을 행하며 그것을 신성한 의식으로 간주합니다. 의식을 마친 후 아고리 부족 사람들은 특별한 재료로 컵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 위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화장된 시신의 재를 몸에 바르는 풍습도 있습니다. 아고리 부족은 힌두교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서운 풍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의식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아고리 부족은 얼굴에 흰 가루를 바르고 목에 여러 개의 염주를 두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 따르면 아고리 부족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심지어 물리를 걷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같은 인도 내에서도 이 부족의 기이한 의식에 대한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고리 부족은 이러한 무서운 풍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의 기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전설에 따르면 아고리 부족의 기초를 세운 첫 번째 인물은 17세기에 등장한 바바키나라암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170세까지 살았으며 18세기 후반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고리 부족의 남성들은 모두 독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진 상태로 놔둡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족이 형성될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 내 모든 사람들이 아고리 부족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리를 배우는데 최대 12년이 걸립니다. 아고리 부족 사람들은 힌두교에서 중요한 신인 시바신에게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고리 부족은 자신들의 시바신에게 헌신하며 그들의 목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초월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식인을 통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현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이어진 전통에 따라 아고리 부족은 진정한 힘은 죽은 자들에게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식인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겐지스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고인의 시신을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시신이 아고리 부족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시신에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강바닥으로 가라앉히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가족들의 이러한 노력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고리 부족은 여전히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아고리 부족의 승려들은 시신을 강가로 끌어올린 후 자신들만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 부족의 사람들은 시신의 어떤 부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 물컵이나 장신구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고리 부족은 화장된 시신의 젤을 몸 전체에 바르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에 젤을 바르면 시바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신이 자신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고리 부족은 묘지, 화장터, 그리고 겐지스강으로 시신이 떠내려오는 계단식 돌길 근처에 거처를 짓습니다. 그들이 이런 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동 비용을 줄이고 의식을 위한 시신을 수집하기에 편리하며 자신들의 주요 식량 공급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고리 부족에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신들의 정신 상태를 분리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특정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아고리 부족은 자신들이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며 시바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금지 약물을 사용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고리 부족은 식인 풍습 외에도 여성들에게 억압을 가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강요하지 않지만 그 여성이 반드시 순수한 처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고리 부족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며 물질적 재산을 포기하고 절대적인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인간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아고리 부족은 약 70명 정도의 샤이바파 힌두교 고행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은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의 기이한 풍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고리 부족을 꺼리지만 이 부족은 여러 선행을 통해 점점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고리 부족은 자신들이 치명적인 질병, 심지어 에이즈와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약은 화장 후 시신이 완전히 불타고 남은 재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고리 부족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중증 나병 환자와 15만 명의 일반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용히 생활하는 이 부족의 일부 구성원들은 가끔 인터뷰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족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부족 전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들은 시바, 신이 계속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끔찍한 식인 풍습 외에도 인도에는 여성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들에게 불로 처벌하는 악습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약 2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지창금 문제로 인해 불로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여성들은 언젠가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습은 인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동양 국가들처럼 인도에서도 지창금이 깊이 뿌리박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부가 친정에서 가져오는 지창금의 양이 신부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일부 가정에서는 결혼식 당일 신부의 지창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신부에게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원이 이러한 악습을 시행한 가족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 가족들이 사건을 사고로 위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웃들은 이를 각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며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신부 가족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숨기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 악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신부 가족이 신랑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지창금은 주로 돈과 물품입니다. 이것은 딸을 결혼시키는 대가로 교환되는 물건들입니다. 지창금은 금전뿐만 아니라 금, 은,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와 같은 귀중품을 포함하기도 하며 냉장고, TV, 심지어 자동차나 집과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도 지창금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창금의 가치는 인도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총 수입의 약 7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가족들에게
지참금은 큰 부담이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 가족들은 신랑 가족이 원하는 지참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충분한 지참금을 준비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어도 지참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지참금을 가진 상태로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신랑 가족의 모든 불만은 신부에게 향하게 됩니다. 신부는 시댁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소한 이유로 꾸지람을 듣거나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부모는 재산이 적은 며느리를 내쫓아 아들에게 더 많은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여성을 재혼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일부 시부모는 아들이 더 많은 지참금을 얻기 위해 며느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젊은 신부들은 시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불로 처벌하는 악습은 대부분 주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신부들은 불을 이용한 악습과 관련된 사건에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공포와 시댁의 또 다른 처벌로 이어지는 악몽 같은 나날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신부들이 시댁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고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부모들은 딸이 시댁에 충분한 지참금을 가져가지 못한 것을 큰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딸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혼은 인도 여성들이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결혼 전통, 명예, 그리고 수많은 악습들이 여성들을 올가매고 그들이 학대받는 시댁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신부들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불로 인한 흉터가 가득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참금 부족으로 인한 불사용 악습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망 사건이 약 2,209건 보고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들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보고되지 않았거나 사고로 위장된 사건들의 숫자는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참금과 관련된 악습이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딸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사용 악습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년 보고된 피해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국가범죄국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약 7,000명의 여성이 지참금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불을 이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도 매년 약 3,000명의 여성이 이와 같은 악습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주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위장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지참금 문제로 신부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이 악습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여성들은 또 다른 기이한 악습인 모녀 공동결혼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악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한 풍습입니다. 이 관습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이의 산악 지역에 사는 만디 부족 여성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오롤라 달봇과 그녀의 어머니 미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달봇은 비교적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3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타모니는 자신보다 몇 살 어린 노텐이라는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달봇의 눈에 노텐은 친절하고 잘생긴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도 노텐 같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든 달봇은 상상조차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새아버지 노텐이 사실 자신의 남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달봇이 3살 때 이미 어머니와 함께 치러졌으며 이는 만디 부족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달봇은 무서움에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이한 풍습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을 때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디 부족의 전통에 따르면
과부가 재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전 남편과 같은 혈통의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딸을 두 번째 신부로 제공하여 새 남편과의 결혼을 완성해야 합니다. 미타모니가 과부가 되었을 당시 겨우 25세였습니다. 그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고 전 남편의 가족 중 한 명을 새 남편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부족은 미타모니의 전 남편과 같은 혈통인 17세의 노텐을 그녀의 새 남편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라 노텐은 미타모니의 3살 된 딸 달봇과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달봇은 자신이 어머니와 남편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족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남편을 공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봇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달봇의 가족에게 있어 부족의 오래된 전통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숨겨진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달봇은 자신의 계부 노텐이 어머니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미타모니가 자신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달봇은 어머니가 남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에게 가진 수단을 썼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여러 번 음식에 특정 약초를 몰래 넣어 자신이 구토하게 만들어 노텐이 자신을 혐오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봇은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남편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타모니는 노텐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더욱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노텐을 독점하려는 두 여성 간의 경쟁은 결국 모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타모니 또한 인터뷰에서 남편을 딸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고통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만디 부족의 관념에 따르면 어머니와 딸이 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부인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출산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딸이 부족의 혈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디 부족은 어머니와 딸이 한 남편을 공유함으로써 집안의 모든 일을 나누고 함께 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가족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중요한 일을 주도하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딸이 그 역할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만디 부족 사람들은 이러한 결혼 방식이 가져오는 이점이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풍습이 기이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남성과 함께 사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윤리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호칭과 가정 내 위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만디 부족 사람들은 자녀를 신이 내려준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만디 부족 여성들이 부족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따랐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풍습이 젊은 여성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결혼할 남성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타인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어머니와 딸이 남편을 공유하는 풍습은 모녀 간의 성스러운 유대감을 파괴합니다. 현재는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점차 엄격하고 기이한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와 남편을 공유하는 결혼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이 풍습에 반대하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일 조금씩 이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 죽은 후 재혼을 원했지만 자신의 딸이 자신과 남편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혼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 딸이 한 남성과 결혼하는 풍습은 현재 사라진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인도의 일부 지역 공무원들은 여전히 이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결혼 방식의 목적은
단순히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의 일부다 처제 또는 일처다부제 결혼 풍습은 권력과 재정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만디 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디 부족은 모계 사회를 유지해 왔으며 과부와 그 딸이 동시에 한 남성과 결혼하는 관념은 여성 측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디 부족에서 결혼식은 두 가문 간 재산을 공고히 하는 상징입니다. 과부는 반드시 전 남편의 가족 중 한 명과 재혼해야 두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 젊고 건강한 여성이 생기면 노동력과 출산을 통해 가정의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풍습을 통해 가정 내 여성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딸이 가정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끔찍하고 가슴 아픈 풍습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습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악습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끔찍한 악습에 대한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